미쓰비시가 전범기업인 EU 3부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청문회 당시에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배상 책임을 함께 언급하고 대다수 여론도 마찬가지로 배상과 사과를 분리하지 않는다. 여전히 한국 국내의 전체적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문제 인식은 1965년 이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한일기본조약을 통한 배상 진행, 공적개발원조와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무상지원 및 위안부 위로금 지급하였다.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로 이어지는 정부 차원의 사죄 성명,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총리의 친필 사과 친서, 일본 천황의 과거사 사죄 발언 등 수많은 방식으로 하였다. 성의를 보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잊을 만하면 고이즈미, 아소, 아베 같은 극우 총리들의 각종 망언이었다. 야스쿠니 참배, 역사 교과서, 독도 문제 등으로 어그로를 끌어 위의 것들은 제대로 빛도 못 보고 오히려 양국 간 상황만 악화되었다. 어쨌든 강제징용 관련 배상 문제는 외교적 관례 및 국제법상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해결은 어렵고다. 기타 식민지배 관련 문제에서 한국이 원하는 형태와 수준의 배상 그리고 사죄를 받을 일은 사실상 절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미 일본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까지 양보하길 원하는 게 한국의 여론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만 해도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위안부 협상을 파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재협상을 해도 한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2018년 말에 한국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고 미쓰비시가 이를 거부하자 한국 내 미쓰비시 자산을 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분개한 일본 측에서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을 할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었다. 한국 대법원의 한국 내 미쓰비시 자산 압류 판결 8개월 후인 2019년 7월 1일에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예 대놓고 상술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말하듯이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다 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버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며 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몇몇 언론들도 한일 관계 경색 심화와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중이다. 그렇게 한일 무역 분쟁이 발발했다.